바나나 내림죽이라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혈관 질환, 뇌졸중이 있는 분들,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진행 중인 분들한테 많이 드시게 하는 그런 레시피인데, 여기에서 생감자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감자라는 게 삶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C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감자만큼은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 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아메리카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봐야 되죠. 음식만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요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진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가끔 치매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이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치매라는 게 사실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약이 특별히 없고 완치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치매는 과연 어떤 질환이냐,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인데, 결국에는 치매도 혈관 질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을 다양하게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다, 타워 단백질의 축적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내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이 치매에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평소에 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면 뇌 혈관도 건강하기 때문에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혈관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혈관에 노폐물이 없고 찌꺼기가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의 탄력성이에요.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혈관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만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동이 치매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에 도움이 있을 때 음식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치매, 노화를 일으키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결국 이제 다른 혈관에 비해서 뇌혈관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뇌라는 장기가 굉장히 어떤 섬세하고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는 장기다 보니까 그만큼 가늘고 섬세한 혈관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혈관을 아주 잘 막는다고 하는 음식이 바로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잘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당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고온에서 조리될 때 잘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당독소는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당독소를 많이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독소가 가장 유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고온에서 이제 조리되는 튀김 음식, 구이, 이런 것들인데, 탕수육, 치킨, 돼지갈비, 또 석쇠 불고기, 연탄 불고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면서 이제 당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음식을 치매에는 가장 안 좋은 음식으로 좀 꼽고 싶어요. 저는 유전성이라는 거는 그냥 아예 어떤 이런 생활습관병, 이런 대사질환에서는 그냥 아예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성을 인지를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요, 쌍둥이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음식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유전자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후성 유전학을 믿고 열심히 음식과 생활 관리를 통해서 암으로부터의 어떤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집집마다 가정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오히려 이것을 믿고, 나도 아버지가 당뇨니까 당뇨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그 집안의 유전자는 어떤 대물림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먹던 대로 나도 먹고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나도 생활 관리를 한다면 그 유전자는 굉장히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유전자도 제가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건강관리법으로 충분히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전성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치매도 뇌 혈관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나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나리가 보면은 더러운 어떤 이렇게 늪지에 살고 있는 수생식물이잖아요. 미나리가 살고 있는 생육 환경은 그다지 별로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미나리는 푸른 줄기를 뽐내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와 같은 수생식물은 어떤 더러운 그 혈액을 잘 정화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쭉 뻗어나가는 미나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혈관과도 굉장히 닮아 있고요. 혈관을 잘 뚫어주는 어떤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나리를 좀 자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미나리를 약처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좀 하나 소개해 보면요. 미나리를 좀 더 어떤 혈관을 잘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선 여기에는 좋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경과 같은 건강한 소금을 푼 물에 미나리를 살짝 데치세요. 그리고 나서 미나리를 건조한 다음에 잘 말려서 한번 이렇게 덮어주죠. 기름 없이 이렇게 팬에 살짝 덮어주시면 미나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어떤 동적인 능력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잘 말려서 가루를 내서 아침 저녁으로 약처럼 이렇게 한 수저씩 떠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차처럼 물에 풀어서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굉장히 좋은 혈관 명약이고 또 치매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스터 클래스 책에 보면 바나나 내림죽이라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린 콩과 또 바나나를 푹 삶아서요. 여기에 소금물에 데친 미나리를 섞고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파래를 넣어서요. 잘 갈아서 마지막에 생감자즙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예요. 이게 바로 혈관 질환 또 뇌졸중이 있는 분들, 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진행 중인 분들한테 많이 드시게 하는 그런 레시피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감자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감자라는 게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 그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 비타민C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잘 생성하게 해주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감자를 삶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 비타민C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감자만큼은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시던가 아니면 그 생즙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치매 예방 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뇌가 원하는 건 바로 혈액이에요. 뇌가 혈액이 충분히 공급돼서 뇌 영양소가 잘 채워지면은요,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또 회복하고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가 빨리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혈액은 25%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좀 불행인 거는 심장으로부터 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분들은 더 심장으로 올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뇌의 문제를 더 빨리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 생성을 굉장히 잘해주는 재료가 바로 이 해조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시라든지 미역, 파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분도 많고 엽록소가 풍부해서 혈액 생성을 잘 해주고, 이 홍합이라는 것도 혈액이 잘 만들어주는 철분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톳, 시래기, 홍합밥 이런 음식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밥을 하실 때 어렵지 않거든요. 톳과 시래기와 홍합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해서 그냥 밥을 하시면 반찬도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혈액 생성을 잘 도와주셔서 뇌가 혈액이 부족하지 않게, 또 뇌가 또 손상되지 않게 잘 막아주고, 또 뇌가 위축되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잘 막아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레시피라고 생각하시고, 이 밥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매일 매 끼니에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찬은 지루해서 어쩌다 먹다가 또 쉬었다 먹을 수도 있는데, 밥으로 그냥 하루 한 끼 정도는 토시래기 홍합밥을 해서 만들어 드시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뇌 필수 물질인 어떤 그 모체 필수 지방산의 재료가 되는 들깨라든지 또 뇌에 건강한 기름이 되는 호두 같은 거 곁들여서 양념장으로 해서 드시면 더욱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가 들어있는 어떤 바나나 내림죽과 또 토시래기 홍합밥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치매는 이미 발병을 하고 나면 사실 완치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속도를 늦춘다던가 좀 베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치매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뇌라는 것을 이제 평생 잘 사용하기 위해서 뇌를 아끼고 이제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또 뇌를 혹사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뇌가 어떨 때 혹사를 당하냐면요, 우리가 화나 또 분노, 죄책감, 후회를 할 때 뇌가 정말 많이 혹사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쁘거나 또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뇌가 오히려 잘 보호되고 또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뇌에 좋은 음식, 또 운동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은데요. 뇌를 혹사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지 않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잘 채워 드신데도 지출이 많으면 그걸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를 혹사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좀 잘 돌아보시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기쁨과 감사,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치매를 예방하신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술 한 잔만 먹어도 치매 확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술 자체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혈관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술을 완전히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술을 드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죠. 소변으로 체액을 다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뇌가 마르고 건조해져요. 뇌 건조가 그 뇌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 아메리카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럴 때일수록 수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죽염이라든지 동치미라든지 국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해장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물을 먹게 되죠.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진짜 똑똑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콩나물국이라든지 미나리가 충분히 들어있는 해장 국물을 잘 드셔준다면 가끔 한 잔 정도는 드셔도 좋다. 그러나 가끔입니다. 배에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뱃살 하면은 이제 나이살이라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번 생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뱃살을 그냥 평생 이런 거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부에는 원래는 뱃살이 생기면 안 되고요. 이 복부에 생기는 이제 뱃살은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요. 원래 지방을 쌓아두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이것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피하 지방에 지방을 쌓아두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살이 쪄도 엉덩이, 또 허벅지 이런 데 살이 찌고 허리는 가늘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거미형 체형이라고 해서 허벅지랑 엉덩이는 하나도 살이 없는데 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나이살이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뱃살을 늘어나게 하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냐? 이것은 누적된 탄수화물 반복 섭취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이든 밥이든 어쨌든 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좀 복부 비만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악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뭐 설탕이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복부 비만을 심각하게 하고 더 가속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유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이렇게 세 가지는 좀 금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록한 뱃살 빼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 또 복부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비만을 해결할 때는 일단은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많이 시켜요. 이게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도 일단은 그거를 완벽하게 좀 제한을 하고 나야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개선이 되거든요. 계속 혈당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비만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좀 내가 극복하고자 할 때는 하루 순탄수화물을 한 30g 미만 으로 좀 제한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그런 굶냐 그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강한 채소를 한 3 정도 그다음 나머지는 뭐 육류든 해조류든 생선이든 이런 거를 1 정도 하고 약간의 건강한 지방을 구성을 해서 찜이나 전골 형태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요즘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편백찜이라든지 또 시래기를 잔뜩 넣은 뭐 생선찜 이런 것들 또 정말 좋은 건 영포탕.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대구탕.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에는 반드시 양념에 설탕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된장국도 너무 좋은 다이어트 식품인데 여기에 뭐 두부도 넣고 뭐 시금치도 좀 넣고 뭐 단백질이 풍부한 뭐 모시조개라든지 바지락 이런 걸 같이 넣어서 국물 형태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런 걸로는 좀 내가 배가 고프다 할 분들은 뭐 속꼬리 같은 거 거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서 푹 쪄서 드신다든지 그래서 양념 간장으로 뭐 죽염이라든지 죽염 간장 뭐 식초 살짝 만드셔서 찍어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연어에다가 가지 호박 뭐 이런 것들을 잘 썰어서 같이 연어찜을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돼지갈비도 전부 다 설탕이라든지 과일 뭐 이렇게 갈아서 달게 양념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된장을 넣어서 여기에 각종 채소 뭐 토마토도 좋고요 또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찜을 해서 국물 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해서 한 끼를 드셔도 영양적으로 매우 훌륭하고요. 배고프다는 거 전혀 못 느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제한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드시면 이렇게만 식사를 해서 드셔도 우리가 흔히 보통 다이어트 하면 뭐 샐러드, 메마른 채소, 닭가슴살 이렇게 드시면 며칠 못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근데 탕이나 전골 문화는 잘 적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 끼 충분히 해서 드셔도 전혀 결핍된 게 없고 영양 공급은 충분히 되면서요.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체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고 이 식단이 좀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뭐 어떤 음식을 해서 드시더라도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양념이나 소스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탕 양념은 배제하시고 여기에 그냥 간단한 건강한 죽염이라든지 죽염 된장, 간장만으로 양념을 하시고 어떤 그 부족분의 양념은 여러 가지 채소에 육수를 낸다든지 각종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좋은 재료라고 해도 여기에 설탕을 가미해서 아니면 밀가루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하게 이렇게 설탕 없이 우리의 전통 재래 양념만으로 간을 해서 드셨을 때 제 경험적으로 봐서도 뭐 이렇게만 매 끼니 드시는 분들 뭐 한 3개월에 10kg에서 10kg 이상 굉장히 감량이 잘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추천드립니다. 라따뚜이 연어찜이라고 연어를 가지고 각종 채소와 함께 이렇게 찜으로 한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어 대신 대구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 차돌박이라든지 우삼겹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후추만 살짝 가미해서 그렇게 쪄서 국물 있게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 조미료예요, 토마토가. 된장국, 김치찌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모든 요리, 밥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맛있어요, 토마토를 넣으면.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양념으로 토마토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의 가루 형태로 왔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아예 제형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방부제 사용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파스타는 하얗진 않잖아요. 통밀 같은 어떤 누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는 사실 완전히 배제해야 될 음식으로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빠른 감량을 원할 때는 그것도 안 드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통밀 파스타로 드시면 더 좋고. 안주 없이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빨리 급하게 살을 빼셔야 하는 분은 술은 절대 안 되고요. 술도 당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열심히 드셔도 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뱃살의 가장 최악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봐도 술은 안 드시는 게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제가 항상 가능성을 열어드리는데 다이어트가 좀 되신 다음에는 당 함량이 좀 적은 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 같은 거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요거는 좀 당을 많이 올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잔 정도만 또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뱃살 빼기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다이어트 약은 거짓말입니다. 음식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저는 무조건 죽염은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장 좋은 약이 소금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요요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야 되고 체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근육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량을 늘리기 위해선 근육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체수분량은 물을 마신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염분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수분량이 우리 몸에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사용하는 건 죽염, 소금입니다. 그리고 죽염만 가지고 평소에 식단 제한 하나도 안 하시고 죽염물만 충분히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드신 분들이 한 3개월 안에 10kg 이상 감량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또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죽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양념도 가능하면은 된장도 전통 죽염 된장, 또 죽염 간장, 외외 흔히 말하는 양조 간장, 또 그 된장도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순수하게 콩으로만 만들어 있지 않거든요. 밀가루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한식 양념만 잘 제대로 만들어진 걸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감량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하루에 한 3분의 1공기 정도의 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어떤 밥이냐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흰쌀밥은 더 빨리 이제 혈당의 고공행진을 만드니까 가능하면 현미도 괜찮고 아니면 채소밥 형태로 드시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보고요. 또 밥을 먹는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지 않는 걸 먼저 좀 드시고 그 반찬류들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이제 밥을 드시면 좀 혈당이 이렇게 서서히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혈당을 빠르게 먹는 흰쌀밥부터 급하게 드시고 아니 면을 급하게 드시고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먹는 방법에서 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뱃살은 인격이지 아니면 나이가 얼만데 이 정도는 그냥 예쁘게 귀엽게 봐주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빼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장이라도 노력하시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배를 가지실 수 있고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그냥 어떤 인격의 상징이나 나이의 상징 노화의 그냥 산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의 어떤 시발점 또 내 몸에 어떤 질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에 사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몸은 굉장히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한데 배만 좀 나왔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제 몸속에선 이미 어떤 지방간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대사질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미 길이 뚫린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뱃살은 이 내 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으로 서서히 진행 중이라는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을 좀 인식을 전환을 좀 가지시고요. 이게 어떤 약물이나 단순한 제품 하나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이 되는 어떤 탄수화물이라는 걸 좀 극단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해보시면 아마 이 몸이 변하는 걸 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바디 기계를 하나 사셔서요. 이 체지방이 감량하는 걸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냐 확인을 하시려면 눈으로 보는 건 내가 오늘 기분 좋은 배가 좀 덜 나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은 좀 잘 속이니까 인바디 도구로 하나 사셔서 좋은 기계 하나 가정용으로 하나 사셔서 정제 탄수화물을 완벽히 제한하고 어떤 복합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재료가 된 채소류, 나머지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인바디 수치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게 바로 내장 비만이고 뱃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때 그 내장 지방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걸 눈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게 굳이 뭐 다이어트를 막 해야지, 난 오늘부터 살 빼야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음식만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 음식은 충분히 이렇게 즐기면서도 어떤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조금 먹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고요. 이 다이어트의 원흉이 되는 어떤 원수가 되는 음식을 찾아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만 딱 제거해도 내가 나머지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도 내가 정상의 몸으로 갈 수 있구나. 이걸 좀 느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 빼려면 육식이냐, 어떤 분들은 채식이냐, 이런 극단적인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은 반드시 여기에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에 정제 탄수화물만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채식이든 육식이든 풍부하게 이렇게 재료를 구성을 하셔서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균형적으로 드시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도 우리 몸의 생명의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먹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누적된 기간은 좀 다르긴 한데 100일이냐 아니면 한 2달이냐 정도 했을 때 내가 뱃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비만이 해소가 되신 분들은 다시 이 한국인의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건강한 탄수화물의 보급 원인 쌀도 어느 정도는 좀 드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식단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마 건강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치유는 사실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나 이런 TV나 이런 데서 보는 정보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공부를 하실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치료가 될까? 이걸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 성공률도 그다지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음식이 그 정도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음식 공부도 수학이나 영어처럼 제대로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꼭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한영선 박사님과 함께 쓴 이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음식 치유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꼭 사서 한 번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좀 제대로 어떤 질병 치유를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이제 한 박사님과 제가 한국 푸드닥터라는 협회 내에 대한식단 코칭 지도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이제 다양한 강의들과 또 지도자 교육, 또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 이론으로 인정을 하시고 좀 제대로 한번 배워서 평생 한번 배우시고 나면은 앞으로의 어떤 남은 인생을 잘 셀프 건강 관리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어느 정도는 생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협회에 오셔서 또 강의를 또 아니면 식단 코칭을 꼭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